예, 안녕하세요. 그랜드슬램, 한자월드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25강에서 찾아뵙게 됐는데요. 벌써 25강이에요. 제가 매번 벌써 24강 뭐 계속 이러는데 진짜 이제 2강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동안 많은 한자를 익혀왔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한자는 계속 머리로 보고 눈으로 익히고 특히 손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한자라는 게. 그래서 부지런히 손으로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그러면 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을 포자예요. 안는다. 누구를 이렇게 안는다. 껴안는다.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죠? 많이 안아주시는데 그때 뭐를 이용하세요? 안을 때 누구를 이렇게 안아준다. 그때 지금 제가 이용하죠? 네, 25강입니다. 여러분들 딱 이럴 때 그냥 쓰셔야 돼요. 아셨죠? 바로 손수입니다. 네, 손으로 안아주죠,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손수에 포자는 뭘 쓰느냐? 그 위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게 쌀포입니다. 쌀포. 쌀포가 무슨 쌀이냐? 이게 뭐 이천쌀, 무슨 경기쌀 이런 게 아니라 싸다, 애워싸다, 이렇게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한자 공부할 때 이게 헷갈렸어요. 쌀포가 도대체 쌀이 이게 무슨 쌀이냐 진짜. 그런 먹는 쌀이냐 아니면 뭐 진짜 뭐라고 그러죠? 그 진짜 그 배변 이렇게 싸는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이것처럼 이렇게 싸는 거냐 막 여러 가지 싼다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게 헷갈렸는데 그걸 극복하시는 방법은 단어를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포함, 소포 같은 거면 그렇게 싸는 거잖아요. 영어로 랩으로. 그쵸?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훈음만 하시면은 나중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 쌀포가 무슨 쌀이지? 아, 그래서 그 먹는 쌀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어 외우시면은 뭐 포함, 소포, 그래 이렇게 같이 싸는 거구나 이렇게 포함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단어로 외워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수는 뭐겠어요? 안는다. 손이죠? 손으로 안아주니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많이 안아주고 계시죠? 예. 뭐 그렇다고 프리허그 운동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아시는 좀 사랑하는 분들한테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많이 안아드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을 포자는 이게 훈훈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고 아 이거 손이고 포니까 그래 손을 이렇게 감싸 안네. 그래서 안을 포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옹도 이 포자를 써요. 포부, 회포. 여러분들 포부가 다 있으시죠? 엄청난 포부가. 이 포부가 안고 없고 이게 업을 부자거든요. 질 부자인데 그런 뜻이고 회포, 포복절도. 아주 그냥 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배를 막 껴안고 그걸 포복절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자를 쓴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배부를 포자 보셨습니다. 배부르다. 여러분들 배부르는 거는 뭐를 많이 드셔서 불러요? 물론 요새는 뭐 군것질거리, 뭐 통닭, 피자 많이 드셨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옛날에 삼시세끼 밥만 먹어도 진짜 부자예요. 예전 그 어려운 시대에는요. 그쵸? 게다가 고대 중국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배부른다. 뭐를 많이 먹었을까요? 밥이죠, 밥. 그렇게 해서 이 밥식자를 부수로 써주고요. 제가 요거는 또 지우려다 만든 이유가 있죠. 바로 그냥 여기에 오른쪽에 씁니다. 이 포 하나가 이거 보시면은 벌써 5자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포를 읽는다는 거 꼭 아시고요. 여기서도 배부르다. 뭘 많이 먹어서 배부르냐?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지. 그렇게 해서 바로 밥식 이게 부수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이것도 훈훈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고 포자도 이거 밥 많이 먹었네. 그래서 배부를 포 딱 쓰시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만 그 많이 드신 포만감만 느끼시죠? 그리고 포식, 포함 가득 찼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개포자 보겠습니다. 개포가 뭐냐? 개가 뭐냐? 그 멍멍개냐? 이때도 이걸 보셔야 돼요. 예문을 포구, 포함 보니까는 뭔가 그 멍멍개는 아니죠. 이 개가 뭐냐면요. 강이나 내가 아시죠? 내 조수가 드나드는 곳. 그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곳을 포라고 해요. 개라고 해요. 개. 그래서 여기서 개포라고 그러는데 조수가 드나든다. 조수가 뭐죠? 바닷물이 결국 물이죠? 그러니까 부수는 네. 이제 뭐 저는 오래 안 끌겠습니다. 저희 지금 25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25강째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탁 던지면 그냥 바로 쓰시는 지금 그 단계세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게 상수변인 개포, 그쵸? 그 조수가 드나든다고 그랬으니까 포는 뭘 쓰느냐? 포는 보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를 읽어요. 넓을 보자인데 포. 그렇게 해서 개포, 부수는 물수. 물이 드나든다, 조수가 드나드니까
개포고요. 그렇게 해서 포구, 포항 이럴 때 포항 아시죠? 저 남쪽에 있는 거요. 포항도 이렇게 쓰고 또 뭘 포로 쓰느냐? 마포구 아시죠? 서울시에 마포구도 이 마자는 여러분들 배우신 거 이거 자체가 부수죠. 산마에 마포구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잡을 표자인데요. 잡는다. 누구를 또 잡아요. 지금 뭘로 잡죠? 네, 손으로 잡죠. 손으로 잡습니다. 제가 포는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잡을 표자,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손은 부수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포착, 포개, 포획. 포획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포도 범인 딱 잡는 거고요. 생포, 포수 아시죠? 그 투수 그러니까 던진 공 계속 잡고만 있잖아요. 경기 내내. 그렇죠? 이게 포수고, 포구 이렇게 공을 잡는 거 포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네, 포는 끝났고요. 다음 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뭐냐? 여기서 폭은 폭자. 폭이 뭔지 아시죠? 이 넓이를 폭이라고 그러는데요. 폭을 예전에는 뭘로 나타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폭을 뭘로 나타냈느냐? 여기서는 옛날에는 옷감의 그 넓이를 폭으로 했어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그 뭐 양복 같은 거 전 맞춤 양복은 안 해봤는데 보면은 막 팔 길이 재고 이 등 길이 재고 막 그렇게 재단사들이 재죠 줄자로. 그런 다음에 그 옷감을 그 폭대를 자르고 하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 옛날 폭도요. 그렇게 해서 폭을 제가 지금 옷으로 설명드려서 오드이가 부수가 아니냐 그런데 옷보다 좀 넓은 개념. 천을 생각하시면 뭐겠어요? 천하면 아시죠? 예, 수건거의 천의 의미가 있다는 거. 수건 천을 만들죠. 그래서 천의 의미, 폭자는 이렇게 써요. 이것도 많이 본 자 아니에요? 그렇죠? 복복자 이렇게 쓰잖아요. 복복자 이렇게 쓰는데 그 오른쪽 거 복폭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은 이걸 쓰고요. 부수는 뭐냐? 당연히 그 옷의 폭, 옷감의 폭이니까 이 수건거의 부수라는 거 아시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폭인 거. 이 옷감의 폭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진폭, 그 진동하는 폭 그리고 화폭에 담았다는 거죠. 그 그림을요. 그리고 보폭, 여러분 그 걷는 보폭 아시죠? 노폭, 이 길 너비 그리고 대폭 할인 난다 뭐 이럴 때 이 폭자를 씁니다. 대폭 그리고 증폭, 늘린다는 거죠. 증폭시킨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폭자는 끝나고 표자로 넘어갔습니다. 표자. 떠다니는 표자. 어디에 떠다니냐? 뭐 공중에 떠다닐 수도 있어요. 둥둥. 근데 옛날에는 풍선 같은 게 있었나요? 공중에 떠다니는 게 그렇게 없죠. 사람이 공중부양에서 떠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주로 떠다닌다 보면 물에 떠다니죠. 물에 떠다니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뭐 나뭇잎도 있고 개구리밥도 있고 아니면 뭐 가벼운 거 놓으면 다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떠다니는 표자. 그래서 물에서 떠다닌다. 그런 부수는 예. 여러분들 막 아시니까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돼요. 역시 25강 위력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표자는 무슨 표자를 쓰느냐? 표자를 써요. 표자. 그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음을 나타낼 때 쓰고요. 그래서 떠다닌다. 어디서 떠다니냐? 물에서. 공중에서 뜨긴 좀 힘드니까 물에서 뜬다. 그래서 이 삼수변 부수라는 거, 떠다니는 표. 그렇게 해서 이것도 부수 그 후능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떠다니는 표 이렇게 표자 보시고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표류 아시죠? 뭐 표류기 막 떠다니면서 이렇게 그 기록한 거죠. 그다음 부표 아시죠? 떠 있는 거 표배. 그다음 표풍 이럴 때 떠다니는 표자를 쓴다는 거 아실 거예요.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표자는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다음은 단풍 풍자로 보시면 단풍. 여러분 단풍하면 가을이 연상되시죠? 가을에 그 단풍경 뭐 내장산, 설악산 이런 데 많이들 가시는데 단풍을 알아보겠습니다. 단풍이 뭐죠? 단풍이 뭐 땅이 물드는 건가요? 아니죠. 이 나뭇잎이 그 빨갛게 물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나뭇잎 그러니까 뭐가 부수겠어요? 나뭇잎이다. 잎보다는 좀 그 나무 쪽에 신경을 쓰셔서 나무 잎보다 나무 예 그렇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그 해서 탈색돼가지고 그 나뭇잎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잎이 부수가 아니라요. 여기서 나무가 부수라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나무가 부수다. 그 다음에 풍자에 뭘 쓰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풍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좀 많이 부는 거. 가을 되면 많이 막 불죠. 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뭐가 바람, 그쵸?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바람 불면은 좀 색이 변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나무가 바람을 불면 좀 색이 변한다. 단풍. 그래서 단풍 풍자. 그래서 그렇게 외워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풍으로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 중에 풍으로 읽는 거 무슨 풍? 풍나무 있나? 아 그래도 단풍나무 해서 단풍 풍자. 부수는 당연히 이거겠죠. 바람나기겠죠. 나무 목이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단풍, 풍엽, 풍림, 상풍 이게 그 뭐 소리 맞은 낙엽이죠.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뭐냐 가죽 피자인데요. 이건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부수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 가죽이 뭐예요? 그 물론 사람 가죽도 있지만 그 동물 가죽을 옛날에 막 벗겨서 많이 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시인들 그런 사람들 뭐 요즘도 많이 가죽 옷 많이 입죠. 가죽 장구 같은 거. 그래서 여기는 손으로 이 가죽 벗기는 그런 모양을 떴어요. 손이 이거죠. 손이 이거에다가 이런 도구를 들고 가죽을 이렇게 쫙 벗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죽 피자 이렇게 쓰고요. 부수는 재부수니까 제가 전에 그 부수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재부수라는 거 가죽 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피부가 가죽이죠. 사람 피부 계피 그 개수나무인가요? 개수나무 껍데기 계피 뭐 사탕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텁텁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죠. 그때도 쓰고 모피 좋아하시죠? 특히 여성분들 뭐 저는 링크코트 이런 거 그리고 피혁 제품 뭐 이런 가죽 벨트 같은 것도 다 피혁 제품이죠. 그리고 피상적 철면피 아니 그냥 얼굴이 철이죠. 철면피 네. 강철 가면은 아니고요. 그 너무 뻔뻔한 사람 얼굴 가죽 완전 철이다 그래서 철면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저 피자인데요. 또 나왔죠 대명사.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한자 만든 사람이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에 있어가지고 이 저자를 나타내는 이 한자를 알아봐야 될 텐데 이거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 지나가는 그 길에 지나가는 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기 길에 지나가는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저 피가 됐다는 거 아시겠죠? 좀 억지죠 또. 그래서 길에서 지나가는 이 두인변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지나가는 저 사람 피 그래서 저 피자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시고요. 부수는 이 길에서 가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피차, 피야 어차피 할 때도 피자를 쓰고요. 피야 차일피일 막 미룬다고 해요. 이날 저날 막 그날 계속 미루는 거 차일피일 피차일만 너나 나나 뭐 같다 피차일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불 피자로 있습니다. 이불 피 입는다. 여러분 뭘 입으세요? 저도 지금 뭘 입고 있죠? 뭘 입어요? 옷, 그쵸? 옷 하면 부수는 네 지금 쓰시고 계시죠? 저도 같이 쓰겠습니다. 옷의 부수 이렇게 그 왼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피자는 요거를 그대로 이거는 이 한자는 피로 읽어라 해서 오른쪽에 이걸 쓰고요. 부수는 뭐냐? 당연히 연어 옷이죠. 옷을 입죠 여러분들. 옷만 벗고 다니시는 분들 없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풍기문란이에요. 옷 다 입으세요. 네. 애기분들 말고요. 근데 애기분들 이거 안 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드이가 부수라는 거 입을 피 그렇게 옷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피복, 피체, 피속, 피해 당한다고 그러죠. 이게 해를 당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입는다는 게 당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피살, 피고, 뭐 피사체 여러분들은 많이 사진 찍어주는 편이에요? 피사체가 되시는 편이에요? 저는 찍어주는 편이에요. 피사체는 별로 제가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제가 잘생겼으면 많이 찍을 텐데 그냥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짝필 있어요. 짝이 뭐냐? 짝이 나의 그 짝꿍 이런 짝이에요. 그 둘의 둘짝 이런 개념이 있지만 주로 나의 짝과 이렇게 막 겨루고 서로 뭐 경쟁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뭘 처음에 썼냐? 이거 직접 써드릴게요 일단. 짝필자를 이렇게 써요. 뭐 사자 비슷하죠. 여기 하나 뚫린 사자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말의 뒤태다, 말의 엉덩이를 못 땄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 이게 말의 발이다. 이게 말의 발이고 이게 말의 그 옆모습 이렇게 됐죠. 이 말이 이렇게 뭐 있겠죠. 뭐 독술 같은데 아무튼 말이 있으면은 이 옆모습을 본따서 이걸 합쳐놓은 거다. 뭐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말과 관련돼 있어요. 말을 필이라고 그러죠. 한 필, 두 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말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짝필 아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이 안에 게 아니라 밖에 게 부수예요. 제가 전에 부수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 겉에 싸고 있으면 겉에 게 부수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부수고요. 필적
이게 뭐 능력이나 세력이 엇비슷해서 서로 맞서는 그런 거에 필적해 있다 그러죠. 그리고 필부, 그냥 보통 사람들, 필부 뭐 이런 사자성어도 있죠. 배필, 너의 그 짝인이라고 이럴 때 너의 배필이다 뭐 그러죠. 그리고 마필도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 마칠필자. 마칠필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거랑 개념이 비슷해요. 그 파알파자 아시죠? 파알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물에 소바이고 소래. 곰이 잡히면 끝난다 그랬죠? 이 그물의 역할이 뭐예요? 그물이 잡으려고 놓은 거잖아요. 근데 곰이 잡혔으면 끝난 거죠. 이미 파한 거죠. 뭐 그물이 직접 잡아서 뭐 지가 알아서 털 뽑고 뭐 익혀서까지 주나요? 뭐 말도 안 되고 그물의 역할은 잡는 게 끝입니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비슷하게 따왔는데요. 이 마칠필자도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이게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쓰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짐승을 잡는 그런 도구예요. 짐승을 잡는 이런 그물같이. 그래서 이 위에도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뭐 그물이고요. 밑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잡는 그물이에요. 그물. 그렇게 해서 밑에는 이게 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짐승을 잡는 이 그물도 짐승을 잡으면 이미 그 마치는 거잖아요. 그 임무를.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구도 뭐 이렇게 잡고 나서 지가 알아서 뭐 털 뽑고 뭐 끄실리고 굽고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물 자체는 딱 잡는 그걸로 끝이에요. 잡으면 지 일은 이미 마친 겁니다. 지 임무는 다 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그물처럼 여기도 이 그물이다. 그물인데 지가 할 일은 이제 짐승 잡았으니까 마쳤다. 그렇게 해서 마칠 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물이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게 밭전인데 뭐 밭에서 뭐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뭐 그렇게 뭐 외우셔도 되지만은 이게 그물이라는 거. 그 부수는 이 밭전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칠 필 보시면은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보시면 필경 이게 뭐 끝에 가서는 그런 의미예요. 필경 그 문장에 나오죠. 그리고 군필자 아시죠? 군대를 마친 사람. 그래서 군필. 또 검사필 뭐 그런 거 아시죠? 검사를 마친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막 가끔 이 마칠 필자랑 반드시 필자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보시면은 그 군필자를 군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뭐 남자로서 국방에 의용은 져야죠. 당연히 반드시 져야 되는데 거기서는 반드시가 아니라 군대를 마쳤냐 안 마쳤냐 반드시냐 반드시가 아니냐가 아니라 마쳤냐 안 마쳤냐 그게 되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얼마 전에도 무슨 제가 통지를 받았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을 필한자 해가지고 필을 이 반드시 필자 딱 아주 그냥 당당하게 써놓고 필을 한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뭐 반드시 했냐 뭐 그렇게 웃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마칠 필자 그 사업자 등록을 완전히 마쳤느냐 그거의 의미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필자랑 이 마칠 필자는 좀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꼭 구분해 주세요. 군필자나 뭐 이런 검사필 할 때 필은 마칠 필자라는 거. 마쳤냐 안 마쳤냐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자 이제 히읗 마지막 히읗이에요. 오 25강에서 벌써 마지막 히읗이 나왔습니다. 뿌듯해. 보시면요. 이거 뭐 8.1% 그래도 꽤 많이 차지하네요. 그쵸 히읗은. 그리고 3급의 한 글자만 열었으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어찌하자 어찌합니까? 어찌 또 어렵죠. 그래서 이 어찌하자는 어떻게 나왔냐 사람이 이 뭐를 지고 있는 모양을 건졌다 그래요. 사람이 여기 뭘 지고 있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가짜죠. 이게 음으로 쓰였고 어찌하 그리고 제가 그 부사는 사람이 부수인 경우가 많다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언제 설명드렸냐면 뭐 겨우 근자 아시죠? 배우셨죠? 처음에 기억할 때 겨우 근자도 이걸 쓰고요. 뭐 다만 단자 그런 경우도 이 사람인이 부수라고 그래서 그 부사는 좀 사람인이 많이 쓰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부사를 만들었죠. 부사 대명사도 만들고 그래서 아무튼 이 어찌하자는 사람이 부수라는 거 아시고요. 어찌하 그래서 하여간 하필 기하 하처 부지하워임 아세요? 부지하워임이 뭐냐면은 그 옛날 그 잘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작자 미상 뭐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 오류선생전 이런 데도 그 선생은 부지하워임이라 그 뭐 일정한 그런 뭐 방소도 없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굳이 하원 이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뭐 한문 문장 보실 때 가끔씩 이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 아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멜 하자 맨다 맨다. 제가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쓰는 이유가 또 있죠. 다시 쓰겠습니다. 그리고 맨다 올매냐. 옛날에는 뭐 물론 많이 멜 게 많았겠지만은 주로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밭에 나가서 산에 가서 뭘 캐거나 나무를 캐서 이렇게 뭐 나무도 지지만 풀도 많이 메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 여성분들은 풀을 많이 맺겠죠. 나무를 여성분들이 지나요. 요새 같은 경우도 잘 안 지지만 예전에도 그 나무가 무겁죠. 그거를 남성들이 지지 여성은 잘 안 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로 풀을 많이 이렇게 맺다. 그렇게 해서 뭐가 보수다? 풀을 많이 맺다. 뭐다? 네. 풀초가 보수죠. 그리고 요건 안 지운 이유. 네. 여기서 바로 이게 밑에가 하로 있고요. 주로 뭐 남자든 여자든 풀을 주로 맺다. 나무는 남성들이 주로 많이 맺죠. 여성은 별로 안 맺으니까 그 두루 매는 게 뭐냐? 풀이다. 이렇게 해서 풀초 쓰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 하염, 하중, 추라, 추라물 아시죠? 그래서 수화물, 부화 이게 다 그 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짐. 그래서 멜하 짐을 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멜하자, 맨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하레한 하자. 하레하다는 게 축하한다는 의미예요. 축하도 이 하자 쓰거든요. 하레한다, 축하한다는 의미인데 축하할 때 여러분들은 뭐를 주세요? 축하할 때 뭐 선물을 주고 뭐 하죠. 선물을 뭘로 사서 주세요? 뭐를 지불하고? 아니면 직접 그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네, 저거 선물을 좋아할 경우는 돈으로 주기도 하는데 도대체 돈이 뭐냐? 돈에 대한 부수. 네, 저 이제 길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오히려 길게 물어보시면 짜증나시죠? 막 계속 뭐예요? 돈이 뭐죠? 뭘까요? 막 계속 이러면 아 지금 장난하면 25강인데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돈이면 이 조개패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개패에다 하는 뭐냐? 더할 가짜. 더할 가짜를 하자를 읽기도 하고요. 이 재물을 보태주는 거잖아요. 선물을 하면서 아 축하해 그러고서 재물이 막 쌓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재물을 뭐 더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레한 하자라는 거, 하레한 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 돈으로 좀 축하해주고 물론 마음으로 축하하는 게 최고죠. 첫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 또 뭐가 와야 되죠. 오고 가고 네. 그렇게 해서 하레한 하자 이 조개 폐가 부수라는 거. 그래서 하계, 축하, 연하장, 하례, 하모 이런 축하하는 거죠. 근하신년, 신년을 삼가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거죠. 연하장에 쓰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학자를 보시겠습니다. 학이 되게 그 좋은 이미지죠. 좋은 그 새인데 그 순백의 그런 예전에 뭐 학과 관련된 소설도 많고 그 시조 중에도 학이 많이 들어갔는데 학이 기본적으로 뭐죠? 기본적으로 학이 새죠. 새하면 부수는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세 주짜리 써요. 왜 두 가지인지 아시죠? 하나는 이 세추가 있고 하나는 세조인데 여기서 세조를 씁니다. 좀 학이 크죠? 그렇게 해서 세조를 쓰고 왼쪽에 뭘 쓰느냐? 이 세추도 이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쓰긴 쓰는데 좀 학이 높이 난다고 해요. 이 세 중에서 좀 높이 날아가지고 보시면 이게 구름이라고 하면은 이 막 구름을 뚫었어요. 막 구름으로 뚫고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세추자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막 구름을 뚫습니다. 위를 뚫어서 학이 좀 높이 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은 기본적으로 새니까 당연히 세조가 없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백학, 선학, 학이, 학발, 군계, 일학, 학수고대 학수고대 아주 막이 학목이 좀 길죠. 그렇게 해서 막 학목시험 빼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목 빠지게 기다린다고 그러죠. 그게 이거랑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학자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벌써 학자가 또 끝나네요. 학자 어차피 두 자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다음 한자도 있어요. 땀 한자, 땀. 저도 땀이 되게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들도 막 여기 막 번쩍거리죠. 이 동영상 보시면은. 근데 땀이 되게 많아요. 땀이 이게 뭐다? 땀 기본 성질이 이게 막 흐르죠. 물이죠, 물. 그러면은 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은 한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땀 한자, 땀은 당연히 물 액체니까 이렇게 해서 삼수면을 쓰고요. 보시면요, 이게 그래서 땀 한으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굳이 이게 간인데 한으로 읽는다. 그렇게 해서 땀 한자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요, 여기 한증 아시죠? 여러분 한증맛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한증이고요. 그 다음에 발한, 불한다, 뭐 땀 안 흘리는 그런 이 무리들이죠. 불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가물 한자 보시면 가물다. 막 날이 가물어. 날이 가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비가 엄청 내리는 건가요? 아니죠. 막 계속 뭐 자고라는 태양 뜨고 뭐 흐린 날도 없어 그냥. 뭐 비는 뭐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계속 그냥 태양만. 그런 날을 가물다 그러죠. 막 땅 딱딱 갈라지고 막 쪽쪽 갈라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가 부수겠어요? 가물다. 뭐가 계속 떠 있다. 그쵸? 네. 태양이 계속 떠 있습니다. 가물 때는. 위에 떠 있죠. 아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또 한자는 요 간자 똑같으니까 썼고요. 부수는 당연히 태양이겠죠. 태양이 가물게야죠. 그쵸? 그렇게 해서 헤이 이 부수라는 거 아시고 가물한 이것도 푸는 문제로 출제됐으니까요. 아시고요. 한재, 한해, 내한 이 가뭄을 견디는 거죠. 내한, 한귀. 옛날에 이 가무는 것도 귀신이 그런다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죠. 이렇게 아시면은 하는 또 이것으로 마무리되고요. 다음 함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함. 이게 머금을 함자 처음 머금는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금으세요? 머금는다. 손으로 이렇게 머금는다고 하나요? 그렇진 않죠. 이렇게 입에 이런 걸 머금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뭐 넘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뭐가 부수겠어요? 입에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다? 입구가 부수겠죠. 그래서 입구를 쓰고요. 함자는 좀 금자랑 비슷해서 이렇게 위에 금자, 함금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 소리로 썼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당연히 부수는 어디에 머금는다? 입에 머금으니까 입구가 부수겠죠. 그리고 이거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금이 또 오른쪽에 오는 것도 배우셨죠. 이 을풀 음자 이것도 참고로 아주 헷갈리지 마시고요. 입구의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 있으면은 막 읊고 이러고 아래 있으면은 이렇게 머금는다. 머금을 함자라는 거. 그렇게 두 개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문학작품 같은 거에 함축이 그러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간직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함유. 무슨 함유량으로 그러죠? 식품 같은 거. 함량, 포함. 할 때 이 머금을 함자, 머금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다함자. 다함자도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했는데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뜯어보시면 이게 개술자랑 개술 플러스 입구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대충 설명하실 거 아시겠죠? 모든 개는 다 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입 없는 개 있나요? 전 입 없는 개는 못 본 것 같아요. 해외 토픽에도 입 없는 개는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입 없으면 어떡하죠, 밥을? 계속 민개를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입 없는 개는 없다. 다 입이 있다. 그래서 다함. 이렇게. 개들은 다 입이 있다. 다함.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당연히 다 입이 있으니까. 다 개가 있는 건 아니죠. 다 애완견 키우나요? 아니죠. 저희 집도 애완견 예전에 키우고 안 키웠는데 다 애완견 키우는 게 아니라 다 개면 입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입구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부수는. 그래서 함흥차사, 함고, 함찰 이제 쓴다는 거 아시고요. 다음 빠질 함자, 빠진다. 어디 빠진다. 뭐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빠지느냐? 함정에 빠졌어요. 아주. 함정에 빠졌어요. 함정. 근데 함정이 어디 있냐? 함정은 주로 이런 맨 바닥에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보면 산 같은 거, 언덕 같은데 이렇게 파놓죠. 파놓고 이제 가다가 막 이렇게 뭐 맨홀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는데 그것처럼 그걸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에 주로 언덕에 설치해놨습니다. 언덕이죠. 언덕에 설치해놨는데 어떻게 설치해놨냐? 이 함정 모양이 마치 절구랑 비슷하죠. 이렇게 그 찢는 거예요. 그 쌀 찢는 절구 아시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방망이로 이렇게 찢는 거. 그래서 밑에는 이 절구 모양, 절구 구자 있어요. 요런데. 그리고 위에는 이게 좀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함정. 이 막 절구 같은 데 막 빠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언덕에 함정을 파놓으니까 사람이 그냥 막 빠지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빠질 함자. 부수는 당연히 언덕에 이 함정을 설치해라.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빠지라. 함몰됐다. 이렇게 쑥 파여 있는 거죠. 그리고 함해. 이게 남에게 재해를 빠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함 아시죠? 함락, 오함 뭐 이런데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뜻이죠. 빠지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함자도 또 이것으로 끝이 났네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항상 함자. 여러분들 항상
항상 어떻게 하세요? 항상 생각하시고 사시지 않나요? 그쵸? 멍하게 있는다고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생각하다, 어디로? 마음으로 생각하다. 그래서 마음심이 부수고요. 이 항자는 이게 원래 긍자인데요. 뭐 뻗칠 긍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 대한 생각이 이렇게 뻗쳐 있다.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면요. 네. 아니면은 이 이걸 해로 생각하시면요. 항상 아침에 해가 뜨죠. 안 뜨는 경우 없죠. 보통 뭐 아침에 비 오더라도 해는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데 그 구름에 워낙 가려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해는 뜨는 거예요. 매일 뜹니다. 매일 안 뜨는 날이 없어요. 해가 안 뜨면 진짜 그건 뭐 종말이죠,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해는 매일 뜨니까 항상 뜬다. 항상 아침에는 뜬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수는 이렇게 마음 신변이고요. 항상 항자 이렇게 쓴다는 거.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리 항자, 거리. 우리가 다니는 거리죠. 거리는 뭐 누구 땅인가요? 거의 국가 소유죠.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그냥 아무나 다 지나다닐 수 있는 거죠. 뭐 길 다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그러면 막 진짜 자기 집 여기인데 막 한참 돌아서 뺑뺑 돌아서 막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보통 길은 그냥 국가 소유나 그 누구의 소유가 잘 아닌데 그렇게 해서 여기도 그거를 나타냈어요. 거리 항자. 거리가 공동의 소유다, 공동. 이게 함께 공자죠, 공동 이렇게 쓰는 건데, 그쵸? 이걸 좀 이렇게 넓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가 뱀사자인데 뭐 공동으로 뭐 비암을 잡아먹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읍자의 변형자예요. 고을읍자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뭐 부술 때는 우부방으로 쓰는 거 아시죠? 오른쪽에 뭐 이렇게 한자가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변형됐다고 해요. 한자가 변형돼서 이 고을에 공동으로 쓰는 이 길이 뭐 있냐? 이 거리는 이거 누구나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왔다 갔다 하고 다 쓸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거리 한자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고요. 보시면 부수는 요게 이 뱀사지만 뱀사 제가 한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몸기 3종 세트 아시죠? 그 중에 그 막내 격인데 부수는 몸기가 부수라는 거. 뱀사가 부수가 아니에요. 아셨으면 좋겠고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 한자 보시면 바로 그냥 그 고을에 공동으로 쓰는데 그래 사람들 뭐 거리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거리 한자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한강, 가담, 항설 이런 거 다 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항목 항자예요. 뭐 항목별로 정리한다고 그러죠. 항목별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항목별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세요? 항목별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정리하시나요? 그냥 이것저것 아니죠. 좀 뭔가 체계를 세워서 그렇게 정리하시잖아요. 항목을 정리할 때. 그렇죠? 그 체계가 보통 보면은 좀 그 머리글이나 좀 그런 카테고리 뭐라고 그러죠? 그 분류할 때 좀 그 기본이 되는 걸로 분류한 다음에 하죠. 항목을. 아니 예를 들면은 뭐 과일 뭘 사와야 되고 생선 사야 되면은 일단 과일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사과 뭐 바나나 이렇게 쓰고 여기 생선은 뭘 사야 되지? 그래 생선은 오늘 뭐 고등어 뭐 갈치 이렇게 사야 된다. 이렇게 분리를 하죠. 항목을.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따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머리 혈자를 씁니다. 항목을 분리할 때는 좀 머리를 해서 이렇게 좀 잡아라. 그럼 좀 체계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이것도 그 장 볼 때도요. 만약에 뭐 고등어를 과일 사이사이 끼면은 과일 사러 갔다 생선 사러 갔다 다시 과일 사러 갔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항목 머리 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 공자를 쓰는데 여기는 항자를 읽어요. 그렇게 해서 항목 항자. 그리고 이게 원래 뭐 뒷덜미라고 해요. 목덜미를 나타내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좀 그 머리 되는 거를 잡아놓고 항목을 그 나누듯이 이것도 머리 혈이 부수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게 부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요. 그래서 항목, 조항, 사항 할 때 각 항. 그 조문도 아시죠? 조항. 그 법조문들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 항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시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해자도 많이 보셨죠? 어디서? 간지에서 뭐 돼지가 간지난다는 건 아니고요. 간지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돼지 해자가 이게 돼지를 본떴다고 그래요. 이게 뭐 돼지 꼬리고 이게 뭐 돼지 머리고 한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무튼 돼지를 본뜬 한자고요.
이거는 거의 돼지로 쓰이진 않고요. 보시면은 간지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 해시 이런 거 다 간지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딱 보시고 돼지 해 쓰실 수 있겠죠? 보수는 요 돼지 머리. 돼지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로 뭐 고사도 지내고 막 하는데, 그래서 돼지 해. 뚜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다음은 이 가출을 해 마땅 해자인데요. 이것도 좀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일단 해자는 여기 쓰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보시면요, 이런 옛날에 그런 관리들이요. 관리들은 이런 좀 언변이 뛰어나겠죠. 그 왕한테 그 보고를 하는데 막 자꾸 더듬거리고 저처럼 계속 막 저기 그게 예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좀 말이 사리에 분명하고 마땅해야겠죠. 왕께서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마땅하게 해야지. 뭐 진짜 아니 그럴걸요? 그게 뭐 요새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왕한테 보고해요. 바로 그냥 뭐 귀양 아니면 저쪽 그 갇혀있겠죠. 그것처럼 좀 말을 할 때 좀 마땅해야 되고, 그리고 뭐죠? 말할 때 그런 걸 갖춰야 된다. 그 뛰어난 언변 이런 걸 갖춰야 된다. 신하의 그 자격은요. 그래서 신하의 자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말을 갖춰야 된다. 해는 아시죠? 자연이군요. 해로 읽어서 이렇게 썼고요. 뭐 돼지의 말이 뭐 갖춰졌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음으로 써달라는 거. 이렇게 해서 가출해, 마땅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해박하다, 해당, 어디에 해당된다 그러죠. 그래도 이 해자를 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게요. 어찌해. 어찌해인데 이걸 어찌 할까 자꾸 어찌 설명을 드릴까 또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게 이 한자가 뭐냐, 이 머리를 그 뭐죠, 실타래같이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 다발로 빚는 머리 다발로 막 이렇게 빚는 그런 그 종족이 있었다고 해요. 머리를 그렇게 해서 일단 손으로 빚죠. 원래 손으로 빚고, 이 실타래같이 이렇게 막 실타래같이 이렇게 다발로 해서 막 빚는 그런 종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어찌 저렇게 머리를 다발로 할 수가 있냐, 참 신기한 종족이 이로다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게 어찌합니다. 어찌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하냐, 불편하게 우리같이 이렇게 빡빡 반만 밀고 막 변발도 하고 그러죠. 중국에 물론 그때는 한참 뒤청나갈 때지만. 그래서 아니 저렇게 저럴 필요가 있나, 어찌 저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해. 그래서 보수는 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뭐 머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찌해로 하시면 되겠다. 보시고 어찌해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해론, 해금, 그다음 해특, 이때 이걸 씁니다. 해론은 신라 진평왕 때 그 뭐 문자였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누릴향자, 누릴향자를 보실 텐데요. 누리다, 뭘 누리냐? 이것도 이 자를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 자를 먼저 써드릴게요. 누리다는 거 좀 설명하기가 제가 힘들어가지고요. 누릴향자는 항상 같이 나오는 거 뭐 있죠? 모르시겠죠? 저 뒤에 있으니까 형통할 향자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쓰는데 하나 요거 한 획만 한 거예요. 한 획만. 야두자가 아니라 완료할 요자로 그렇게 써서 이게 향자고요. 이게 형통할 형. 형은 외우기 쉬우시겠죠. 앞에 형이니까 형통할 형 해서 누리다 그런 건데, 이 둘 다 어원은 같아요. 저기 그 누각 있잖아요. 누각의 모양을 추수한 겁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곽자, 성곽자. 누각이나 성을 나타낼 때 이 성곽자는 왼쪽에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의 모양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성에 누각을 이렇게 쌓고 거기에 막 술 마시면서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요새도 막 그 높은 데 좋은 자리 많죠. 스카이 라운지라고 해서 높은 데서 막 주변 야경이나 이런 거 경치 보면서 뭐 마시고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뭐 2층, 3층도 되게 높은 거죠. 스카이 라운지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막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아, 좋다. 야, 역시 이래서 관리가 돼야 돼. 막 이러면서 그냥 서로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런 성곽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 성곽을 연상하시되 형통할 형자. 그 형통하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좀 헷갈리시지 않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게 형통할 형에서 향으로 가기 전에 한자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바로 전 단계죠. 전 단계.
전 단계. 이 뜻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슨 만사가 형통해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뭐 경치나 이런 거 막 계속 수심이 가득해. 뭐 자식들 사업도 안 되고 나도 지금 뭐 힘들고 다 이러는데 뭐 보이는 게 누려지겠어요? 솔직히? 그럼 뭐 경치 같은 게 아우 뭐 다 필요 없어 아름답다 뭐 이렇게 되나요? 막 아우 저거 뭐 마누라랑 같이 봤으면 뭐 자식들 성공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계속 막 마음에 걸리죠. 그런 것처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형통하지가 않으면요. 근데 형통해보세요. 안사가 형통해 그럼 뭐 진짜 관광 안 다녀도 누릴 수 있죠. 아이고 참 이 세상 좋은 세상이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그쵸? 그렇게 해서 그 전 단계라는 거 형통해야 누릴 수 있다. 이 향자도 쓰기 전에 이것도 쓰고 한자를 써야 된다. 그렇게 가기 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한글로 외우셔도 되는데요. 저는 한글로 외웠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흰이 있죠. 근데 흰에 이렇게 부자를 이렇게 거보세요. 애매하게. 그러시면 이게 형자 같나요? 향자 같나요? 좀 향자로 읽기 쉽지 않으세요? 보통 형자는 많이 여기를 안 벗어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향자로 읽는다. 보통 이것도 보면 이렇게 그어서 향자로 읽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편하실지. 이 전 단계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자는 그렇게 해서 형통할 형. 형은 형통할 형. 향은 누릴 향. 누리다. 이런 거를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 제가 보람이 있도록 여러분들은 싹 구분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외워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누릴 향, 이거는 부수로 출제됐습니다. 아, 부수가 아니라 훈음이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이게 부수라는 거. 위에 뚜껑이 있어야 좀 바람도 막고 빛도 피하고 하죠. 그렇게 해서 향이랑 향수, 이게 다 누리는 거죠. 향년도 그 나이를 다 누리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주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향년 몇 세로 이러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울릴 향자, 울린다. 어디가 건강 막 울리고 그래요. 뭐가 울리죠? 막 소음도 울리고 막 방에서 막 울리는 게 피는 것도 울리지만 막 이러면 울리잖아요. 그쵸? 막 이러면은 이런 게 뭐죠? 막 노래도 그렇고 노래도 막 이러면 막 울리잖아요. 그쵸? 막 밤이. 그게 뭐죠? 음이죠. 음악. 그렇게 해서 여기 음자 있어요. 소리가 울린다. 소리 음자죠. 소리가 울리고 향자 뭘 쓰느냐? 고향할 때 그 향자를 위에 그대로 그냥 써줘요. 그냥 이 음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울릴 향자라는 거. 좀 안 갔나요? 제가 다시 쓸까요? 그렇게 해서 이 형통할 형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오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울릴 향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향자로 읽어라. 뭐가 울리냐?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부수는 소리가 울려라. 소리, 음자 부수죠? 그래서 교향고 가시죠. 빠바박 반응 보는 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죠. 사회의 음향, 교향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때도 이런 울리는 거. 그런 거를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겠고요. 이제 또 25분도 2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네요. 그래도 점점 막 이 강의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니까요. 이 부수 같은 것도 딱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쓰시죠 지금.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집헌자, 집이 뭐냐. 그래서 집헌자 하면은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거냐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상하게 수레를 썼습니다. 수레를 썼어요. 헌자는 간자랑 비슷한가요? 그래서 간자를 쓰고 왜 이렇게 썼냐? 왜 수레가 이게 부수이면서 왜 집인데 뭐 수레에서 먹자고 했나?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그 수레 모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수레가 이 체가 붙고 앞이 좀 높은 대부들, 그러니까 높은 그 관리들이요. 타는 수레가 마치 그 처마 끝에 그 체가 이렇게 높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집의 처마가요. 이렇게 높고 굽어가지고 그거를 본떠서 그게 점점 집의 의미로 그렇게 쓰였다는 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차가 있으려면 보통 집이 있겠죠. 요새 같으면 뭐 집 안 사도 차 있으신 분들 많은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집이 있고 차가 있겠죠. 집도 없는데 노숙하면서 차 뭐 가막 걸고 다니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거 있으니까 집도 있겠지. 그래서 집 헌자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이게 제가 그 전쟁 수행할 때 좀 여러 명이 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 배자도 이 술의 거자를 쓴다. 무리들이 이렇게 줄지어 타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무리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니까 그게 마치 집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집 헌자, 꼭 집이라고 해서 이런 간머리나 이런 뭐 사람 인으로 씌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특이하죠 좀. 그러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 뭐라 그러죠? 이 술의 거가 구슬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죽헌 아시죠? 그 이율복 선생님 그 생가인데 이 오자가 까마귀라서 뭐 까마귀 많이 사는 그런 데가 아니라요. 검다는 의미가 있어요. 까마귀 검죠. 그래서 오죽헌 검은 그 대나무 집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까마귀라서 이거 까마귀가 많이 살았구나 그게 아니라 검다듬이라는 거 까마귀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드릴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드릴 헌자. 드릴 헌자는 제가 일단 쓰고 설명드릴게요. 드릴 헌자. 여기에는 이렇게 호랭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는 솥역자. 솥 아시죠? 가마솥. 오른쪽에는 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봤냐? 저는 이 한자 공부하기 전에 뭐 유아용 그런 한자 보면은 이 호랑이랑 개랑 같이 뭐 솥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신에게 바쳤다 그러는데 이 호랑이 바치고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그 요새 나온 그런 설명에는 이 헌자가 이 자체가 이게 솥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 무늬 솥인지 아니면은 뭐 요렇게 위에가 생겨가지고 솥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양의 솥에 이 개는 이 희생물이죠. 그렇게 해서 개를 희생으로 해서 바쳤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만약에 호랑이까지 잡아서 희생으로 해서 바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제사 지내려고 제사가 좀 자기 좀 잘 살아보겠다고 제사 지내는데 그러려고 호랑이 잡다 다 죽죠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개를 이 제사 지내서 바쳤다. 이 호랑이는 단순히 솥의 무늬라든지 아니면은 이 위 모양이 이 호랑이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이 자체가 솥이고요. 솥에 이 개를 희생해서 바쳤다는 게 중요하죠. 보통 뭐 제사 뭐가 아니라요. 개를 해서 바치런. 그렇게 해서 보시면 헌화, 헌수, 공헌, 어디 공헌한다고 하죠. 헌신. 좀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헌혈도 이루어집니다. 피를 이렇게 그 바치죠. 드리죠. 그리고 헌금, 봉헌 이런 것도 교회에서 많이 쓰시죠. 딴 데도 쓰지만 그리고 드릴 헌자라는 거. 이게 후능 문제로 출제됐으니까요. 드릴 헌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개를 이렇게 호랑이 몸이 그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드렸구나, 바쳤구나. 그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강 또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진짜 2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제 2강만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 26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